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누군가가 겪은 기이한 경험담이나 도시, 전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계열의 이야기를 하나 창작하여 매우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창작물임을 유념해주세요. 오래된 아파트에 이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나는 서울 내각에 위치한 조금은 낡고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건물 자체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을씨년스럽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당시 나의 직장은 아파트에서 꽤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출근을 하게 되었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사를 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어느 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분명히 딸깍하는 소리였다.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멈춘 것처럼 보였고 갑작스럽게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순간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다행히 몇 초 뒤에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던 중이었다. 눈을 감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더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방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누웠지만 그날 밤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날 이후로도 며칠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배수구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아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 부엌에서 혼자 켜지는 전등, 그리고 내가 들어가 본 적 없는 옥상에서 나는 이상한 쿵쿵거리는 소리까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점점 그 집에서의 생활이 두려워졌다.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오래 살고 있는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천천히 다가와 여기 전에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아파트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고개를 저었고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나와 같은 층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 그 가족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였고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자주 얼굴을 내밀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가족은 누구도 모르게 한밤중에 이사를 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후 여러 세입자들이 들어왔지만 일종의 저주처럼 연인 사고와 일어난 일들로 인해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한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려고 애썼지만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당장 이사를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나는 최대한 그 집에서의 시간을 줄이려고 애썼다. 마침내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이상한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나의 정신적 피로도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삿짐을 사서 마지막 짐을 나르던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그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새로운 집에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빌어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고 공허하게 변했다. 그걸 본 나는 황급히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최대한 그 상황을 잊으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도 종종 그 소름 돋는 느낌은 떠올랐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주머니는 내가 이사 오기 전부터 빈집으로 지내던 할머니였고 오래전 발생한 사건의 피해 가족의 친척이었다고 했다. 새롭게 이사 간 아파트에서는 다행히도 아무런 이상한 일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한밤중 방문 사이로 들려오던 소음들과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기이한 경험들은 나의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그 후로도 밤길 혼자서는 늘 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과연 그 모든 기현상이 정말로 나를 괴롭히던 귀신의 장난이었을지 아니면 단지 오래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한 이상 현상이었을지에 대해,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끝내 진실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인지 지금도 문득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쓸쓸히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은 수십 년간 텅 빈 채로 남아있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집이라 불렸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 그 집에 이사온 한 가족이 있었다. 이 가족은 오래된 집 특유의 매력에 끌려 이사를 결정했지만 이웃들은 조용히 그들을 염려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이사한 첫날 밤 가족은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새로운 환경에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막 잠자리에 들려던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가 문을 두드렸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집안 어디서도 사람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은 밤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도 마찬가지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가까워진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집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울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보다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 가족의 막내가 침대에서 자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난 것이었다. 그 아이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방에 모르는 할머니가 있어. 나한테 뭔가를 계속 속삭였어. 가족들은 잠시 숙연해졌고 결국 집의 과거를 알기 위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를 통해 가족은 그 집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수십 년 전 이 집에는 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 할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져 결국 그 집을 떠났다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안 가족은 집안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할머니를 위한 추모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가족은 정성껏 제사를 준비하고 깊은 밤이 되자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는 갑자기 사라졌고 집안의 신비로운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 이후로 집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집은 이제 가족에게 따뜻한 아늑함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새로운 주민들에게 그 집에 얽힌 옛전설을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고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이야기로서 늦은 밤에 낯선 손님이라는 긴 공포 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대학교 2학년인 지수는 기숙사 방에서 홀로 과제를 하고 있었다. 방 전체가 너무 조용해서인지 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불안해졌다. 친구들은 모두 주말에 집에 내려가서 기숙사에는 지수 혼자 남아있었다. 조그마한 스탠드 램프만이 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살랑살랑 들려왔다. 자정을 넘긴 시각, 지수가 책상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이던 중이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지수의 방 앞에서 멈추었다. 잠결에 들은 소리였지만 누군가 노크를 한 것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확실했다. 무언가 단단한 걸로 문을 노크하는 소리였다. 지수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기숙사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청객이 들어오기는 힘들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서서히 문을 열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두운 복도에는 지수 방이 불빛만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방금 전에 노크 소리는 환청이었던 걸까 싶었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지수는 문 건너편 벽에 무언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쪽지였다. 조금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어 읽어보니 나가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라 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제야 지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방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내팽개쳐진 휴대전화는 침대 위에 그대로였고 방에는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 지독한 긴박감속 몇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지수의 방 안에 있던 전자기기에서 일제히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는 알람 시계까지 모두 영실을 가리키며 울어대고 있었다. 지수는 당황한 채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시간을 확인해보려 했으나 화면이 까맣게 변해버렸다. 그 순간 불빛이 갑자기 나갔다. 놀라움과 공포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지수는 문 쪽에서 뭔가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침대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 여기 숨어있는 거 아는데 나올래? 지수는 숨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목소리를 떠올릴 겨를 따윈 없었다. 그 상황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창문 쪽이었다. 바깥에선 기숙사 외벽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고 지수는 순간적인 결단으로 창문으로 뛰어나가기로 했다. 침대에서 기어나와 창문을 확 열고 밖으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도 1층이었던 덕에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다. 밖으로 나온 지수는 다시 뒤를 돌아봤다. 자신의 방 창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진정할 틈도 없이 곧장 기숙사 경비실로 달려가 모든 걸 알렸다. 경비원과 함께 지수의 방을 다시 확인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고 문 앞에 쪽지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지수는 다시 방을 살펴보던 중 깨져있는 거울과 뒤엉킨 이불 사이에서 무언가 발견했다. 그것은 기묘하게도 지수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학생증이었다. 그러나 그 학교는 결코 자신이 다니던 곳이 아니었다. 경비원은 조사를 위해 이 모든 증거들을 수합했고 지수는 그날 밤을 경비실에서 보냈다. 이후로도 그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고 지수는 그 이후로 기숙사 생활을 접고 근처 자취방으로 옮겨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가끔씩 늦은 밤, 지수는 창문 밖을 바라볼 때 소름 끼치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 방에서 탈출하던 그때처럼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공포 썰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던지는 공포와 긴장감은 결코 허구의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 모든 것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